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주가의 변화는 사이클과 함께 나왔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된 사업부 쪽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실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로 보여지는 SDC,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왔던 어떤 변화. 네. 그리고 이것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날이 이제 금방 추워지면서요. 예, 더울 때 이 시원함을 기다리던 생각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춥습니다. 주식시장도 춥습니다. 어떻게 또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지 오늘은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주라쇼에서 뵀는데요. 네. 뭐 시장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막 모셔야 되는데 장이 계속 어려워가지고 힘든 국면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질문들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드릴 텐데 첫 번째는 IT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요. 또 밀리고 네. 실적도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 지금 좀 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딱 기다리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는 네. 제가 보통 실적이 좋다 하는데도 계속 빠져요. 예. 그러면은 어떤 실적이 좋은데 그런 사이클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차라리 겨울에 대응을 하자. 한쪽이 시기가 아니고요. 네. 네.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네. 봤었을 때 이렇게 감익이 나오는 구간, 전년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 이럴 때는 이제 드디어 업황의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과거에서도 반도체 네. 사이클과 같이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좀 맞지 않느냐. 네. 한쪽에서 어차피 한국 주식은 사이클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 좋다고 그럴 때 주가는 오히려 미리 빠지고 네. 그 상황 쪽에서 이제 실적이 정말 안 좋네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더 안 밀리고 어떤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보게 되면 혹시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 지난번에 저희가 9만 원대 이상으로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5만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60% 이상 하락한 구간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과거에 좋았던 실적은 이제 충분히 어떤 주가에서 확인이 됐었고 그러면 지금은 안 좋은 업황에 대한 변화를 찍는 구간 쪽에서 이제 주가에 저점을 놓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한 뭐 9분응선은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쪽에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실적, 특히 아마 이번에 3분기 실적이 10조 8천억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 4분기 가게 되면은 10조가 안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 1분기는 뭐 8조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반도체 업황이 돌아갔었을 때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선반영하는 겁니다. 악재를. 그죠?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더라고요. 네. 뭐 주가가 그렇죠. 다. 보통 네. 한 6개월 정도 이제 선반영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쪽은 그러면 업황의 바닥이 지나게 되는 시그널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가 아니지 않겠느냐. 네. 라는 쪽의 변화를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뭐 어려워도 계속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변화가 그동안의 좋은 실적에는 앞으로 안 좋을 걸 대비했다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오히려 반전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보통 신규 매수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부분들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신규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 들어온다. 근데 신규 매수도 아마 지금처럼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500만 주, 600만 주 사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쯤에서 주가 상황으로도 그렇겠죠. 더 안 빠지고 박스권 안쪽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온다. 네. 여기서는 외국인들 쪽에서도 시선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ARM, 암 인수와 관련해서는 손정희 회장 와서 만났는데 네. 뭐 단독 인수는 좀 어렵다 어차피 그죠? 그러면서 그 얘기는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았고요. 뭐 대규모 이제 M&A에 대한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 못할 때 튀어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뭐 내부적으로 우리 보너스를 얼마 받니 직원들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변화들이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보너스는 저희도 좀
예, 주주분들한테도 좀 주셔야지. 주셔야 네, 네.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감익돼서 안 좋은 구간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주가치 재고 얘기만 네. 나오죠. 예. 그래서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 또 추가 매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먼저 말씀하셨던 이제 ARM 관련된 이슈는 솔직히 저는 개연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인수를 해서 인수 주체로서 삼성전자가 딱 부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큰 돈 들여서 인수를 할 가능성이 없고 예. 게다가 또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약간 지금 ARM은 공공재 성격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단독은 안 되고 뭐 이제 비전 펀드에서도 지분 그냥 남겨놓고 아니면 뭐 인텔이나 나머지 회사들과 공동으로 지분 일수를 네. 할 수밖에 없는 현상. 근데 밥만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셨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는 일단 그 수면 위로는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어떤 주가에 대한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보자. 라는 쪽도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이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약간 보조적인 것 입장이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주가의 변화는 사이클과 함께 나왔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된 사업부 쪽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실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로 보여지는 SDC,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왔던 어떤 변화. 네.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이제 아이폰과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면서 OLED 쪽이 폭발했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어떤 반도체가 감익되는 구간 쪽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바일 쪽은 기대감이 많이 낮고요.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살아났었을 때 주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삼성전자의 견인력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저점은 추가로 강하게 깨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뭐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또 좀 디테일하게는 좀 차별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가 더 좀 잘 버티는 듯한 모양새도 나와요.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분명히 뭐 하이닉스라고 용 빼는 재주 없으니까 부담을 느낄 텐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주가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완전히 그렇죠. 집중되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 돌아서면 사실은 온리 메모리 SK 하이닉스는 더 반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반도체 업황과 함께 어떤 사이클의 흐름들까지 노린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낫겠다. 예.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제는 잘 버텨야 되고 거기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또 이제 뭐 약간 미묘한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네.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들이 깊어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건드리지 말라. 란 쪽에 대한 변화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이클 업황의 저점과 함께 흐름들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재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고가 과거에 못 보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그건 이해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안 좋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턴은 재고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살아나는 구간들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는 일단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죠. ISM 제조업 지표가 어떤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물론 있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유보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Q의 확대를 이어가고 재고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앞자리가 뭐 8만 닉스, 뭐 5만 전자 이건 벗어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봤고요.